챕터. 쓸데없이 사지 않으면 생활이 바뀐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를 해야 할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사지 않는 생활이란 아무것도 사지 않는 생활이 아니라 쓸모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생활을 말한다. 무조건 돈을 아끼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과 가치 있는 대상에 돈을 쓰는 것이다. 사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종종 이런 반론이 나온다. 돈을 쓰지 않으면 경기가 침체되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돈은 사회의 혈액과 같다. 돈을 그저 쌓아만 놓으면 그 영향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 목을 조르게 된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조금 낭비하더라도 계속 소비해야 할까? 그런 소비 형태가 지속되면 쓸모없는 물건을 사들였다가 버리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반복되는 개발은 지구 환경을 해치고 경제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을 더욱 혹독한 생활로 내몰았다. 쓸모없는 물건들은 산처럼 쌓였고 이윽고 쓰레기 산이 되었다. 그것은 20세기 중반 이후 축적된 매우 익숙한 방식이다. 덕분에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풍족해졌고 무엇이든 많이 살 수 있게 되었으나 삶이 풍요롭지는 않다. 쓸모없는 물건으로 돌아가는 경제, 경제를 위한 경제, 인간의 행복에 이익을 주지 않는 경제 상황을 재검토할 시기가 온 것은 아닐까? 사지 않는 생활은 살아가는 힘을 되찾게 해준다. 돈을 쓰고 무언가를 구매한다는 것은 자신이 수고하는 대신에 타인의 힘을 빌린다는 의미다. 가령 주먹밥을 직접 만드는 대신 다른 사람이 생산한 쌀과 소금, 김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주먹밥을 구매한다. 그 덕분에 만드는 시간을 절약하여 다른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먹밥을 만드는 과정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직접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만약 주먹밥을 사지 않는 선택을 하면 어떨까? 쌀, 소금, 김 같은 재료의 원산지부터 전기밥솥, 뚝배기, 압력솥 같은 도구, 그리고 주먹밥 모양까지 모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주먹밥을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사지 않는 선택을 하면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았던 생활기술과 삶의 기술을 내 안에서 되찾자.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되찾게 되면 스스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주먹밥, 여행회사가 만든 여행계획, 할인 매장에서 준비하고 제시하는 생활용품만 가져야 한다. 이미 준비된 비좁은 세계에 억지로 맞추며 살아가는 일은 지루하지 않을까? 사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세상을 직접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돈에 좌우되지 않는 인생을 살자. 수중에 돈이 없다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눈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대도시에서 거주할지라도 무인도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 힘들다. 돈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돈이란 그 자체로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애당초 단순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돈과 물건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된다. 경제공황도 빈곤도 격차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형체가 있는 것은 유한하지만 형체가 없는 돈, 즉 욕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혼, 해고, 질병, 사고,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런데 돈에만 의존하게 되면 불안은 항상 따라다닌다. 재산이 늘어나면 관리나 감소에 대한 불안도 증가한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편안함이 보장되는 만큼 불안도 함께 늘어난다.
돈이 있든 없든 어차피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자. 불안은 없어지지 않아도 맞설 자신이 생긴다. 사지 않는 습관으로 이 악순환하는 경제의 흐름에서 나부터 살짝 빠져나오자. 그러면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면 앞으로 빈털터리가 되어도 큰 부자가 되어도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 돈이 없으면 머리가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돈벌이에만 급급한 삶을 살고 있다. 힘겹게 얻은 직장을 잃지 않도록 잠깐의 휴식도 마다하고 일하다가 가족관계가 삐걱거리거나 몸과 마음이 병드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일하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버는 자신을 발견한다.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돈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한번 자신에게 되물어봐야 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사지 않는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돈 없이 살지 못하므로 계속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사지 않는 습관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일해야 할까? 일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즐겨야 한다. 일하는 데 가치를 발견하고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즐겁다고 느끼는 일을 해야 한다. 일하고 있는 시간도 인생의 일부분이므로 그 시간이 행복해야 인생이 온전히 행복해진다. 가령 보수가 높지 않아도 자신과 회사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긍지와 기쁨은 금액으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즐긴다는 의미를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도 나에게 불만을 말하지 않고 매일 콧노래를 부르며 근무하는 것만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따금 구인 광고에 보이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편하고 간단한 일이 과연 즐거운 일일까? 즐거운 것과 편안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 물론 일을 즐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을 즐길 수 있다면 인생을 즐기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내 시간과 돈을 교환하듯이 일하는 방식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그 일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어주는가? 월급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현재 하는 일이 인생 전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 생활의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혼자서는 풍요롭게 살 수 없다. 사지 않는 생활을 가장 즐기는 방법은 나눔이다. 사지 않는 생활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3장에서 소개한 사지 않는 일주일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 3명 모두 일주일 동안 주변 사람에게 종종 도움을 받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다. 평상시 그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돈을 쓰지 않을수록 다른 사람과의 인연이 더욱 소중해진다. 누군가에게 나눔을 받으면 보답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한다. 그 순환 속에서 돈독한 관계가 맺어진다. 마치 뇌세포 자체를 늘리지 않고 시냅스를 늘려 활동을 활발히 하는 뇌의 활동과 닮았다. 이전에는 성인이 된 후에 뇌세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현재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아주 오래전 텔레비전에서 실각한 독재자와 그 부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이 쫓겨난 집에서 화려한 보석과 모피가 수두룩하게 발견되었다. 멋을 부리는 것은 멋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즐길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입을 옷이 없어 떨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한 채 자신만 멋을 부리면 과연 즐거움을 느낄까? 홀로 독점하는 일은 뺄센과 같다.
뺄셈은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나눔은 덧셈이다. 덧셈을 지속하는 한 제로가 될 일이 없다. 주머니 속 비스킷은 나눌 때마다 더욱 늘어난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을 변화시켰지만 진화시키지는 못한 것이 아닐까? 인간은 변함없이 서로 빼앗고 싸움을 지속하고 있으니 말이다. 상대방의 몫을 빼앗는 일은 부자가 되게 해줄 수는 있어도 풍요로움을 주지는 않는다.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스크루지는 부자였으나 풍요로운 사람은 아니었다. 나눔으로 풍요로워지는 사회,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사지 않는 생활을 통해 시도해보자. 인간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 존재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은가? 맺은 말, 사지 않는 습관이 더 빛나려면 몸소 빈곤한 생활을 체험했거나 주변에서 그런 생활을 보고 들은 사람 중에는 돈을 쓰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말에 다음과 같이 화내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건 허울 좋은 이야기지.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실제로 사지 않는 습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복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원고를 써 나가면서 줄곧 머릿속에는 돈을 쓰지 않고도 즐겁게 살아가는 친구 부부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 날 나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할 만한 시기가 찾아왔다. 마치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생각마저 했다. 그 친구 부부는 나를 매우 걱정해서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 그리고 다음에 한 줄이 있었다. 만약 필요하다면 5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해볼 테니 말해줘. 그때 그 부부에게는 수입이 별로 없었다. 언젠가 둘 중 한 사람이 웃으면서 둘이 합쳐도 연수입 3천만 원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들에게 500만 원은 꽤 큰 돈이다. 그런데도 내 괴로운 처지를 알고 이런 편지를 써준 것이다.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진심을 알고 마음 한가득 고마움을 느꼈다. 문제가 해결된 지금도 앞으로도 평생 그 호의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다. 내가 그들이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고상한 마음씨와 함께 창조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돈을 여유롭게 쓰지도 않지만 음악과 미술, 문학을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지닌 친구가 많다.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나 서로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즐거움을 공유한다. 음악회나 낭독회를 열기도 하고 여행길에 알게 된 사람과 친구가 되기도 하며 누군가의 집에서 파티를 열기도 한다. 또한 지역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의논하는 자리에 참석하거나 가까운 이웃들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 그들이 앞으로 큰 부자가 될 일은 없겠지만 절대 고독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혹독한 현실과 싸우면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들으며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진정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 습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가네코 유키코